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제2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을 하지 않는다. 부자들에게서 배우는 6가지 교훈 중 첫 번째 교훈,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없다면 왜 일을 하겠니? 그것은 진실을 거부하는 거다. 71페이지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에 약간의 현금을 쥐고 나면 다시 기쁨과 욕심과 욕망의 감정을 느끼게 되지. 그리고 다시 생각하는 대신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단다. 그러니까 감정이 생각을 대신한다는 건가요? 마이크가 말했다. 바로 그렇지,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들은 느낌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단지 느낌에 반응하며 머리로는 생각하지 못하지.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일터로 가고 그러면서 돈이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그렇게는 되지 않지. 그 두려움은 다시 찾아오고 사람들은 다시 일터로 가게 되지. 그러면서 그들은 돈이 두려움을 잠재울 거라고 기대하지. 하지만 이번에도 그렇게는 되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일하고 돈을 벌고 또 일하고 결국 돈을 버는 덫에 갇히게 되지. 그러면서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 두려움은 다시 찾아온단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며 밤새 걱정하고 뒤척이지.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 일터로 간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두려움을 돈이 처리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결국 돈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지.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돈이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고 결국 돈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지.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대해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돈이 그들의 감정을 관리하고 결국 그들의 영혼까지 통제하게 되는 거지. 부자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다. 마이크와 나는 그분이 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어른들이 왜 급히 일터로 가는지 종종 의아해한 기억만 떠올렸다. 그것은 그리 재미있는 것 같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언가 때문에 급히 일터로 가곤 했다.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음을 감지한 부자 아버지는 다시 얘기했다. 나는 너희들이 그 함정을 피했으면 한다. 사실은 그것이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그런가요? 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렇다, 나머지는 다른 감정도 설명을 하마. 욕망이라는 감정 말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욕심이라고도 하지만 나는 욕망이라는 말이 더 좋다. 무언가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재밌거나 흥미로운 것을 바라는 것은 아주 정상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망 때문이라도 돈을 위해 일한다. 사람들이 돈을 바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 때문이기도 하지. 하지만 돈으로는 사는 즐거움은 되게 순간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곧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만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일한다. 그들은 돈이 두려움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지만 돈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부자들도 그런가요? 마이크가 물었다. 부자들도 그렇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사실 많은 부자들이 부자인 것은 욕망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그들은 돈이 자신들의 수중에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 혹은 가난해지는 두려움을 없애줄 거라고 생각한단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지만 그럴수록 그런 두려움은 더 심해지기만 한단다. 이제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나에게는 돈이 많아도 계속해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다. 나는 백만장자이면서도 가난했을 때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다. 그들은 그 모든 돈을 잃을까봐 겁에 질려 있지. 그들을 부자로 만든 그 두려움이 부자가 되어도 더 심해진 거지. 그들의 영혼 가운데 악한 부분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른다. 그들은 큰 집과 자동차 그리고 돈이 가져다준 부자의 삶을 잃지 않으려 하지. 그들은 그 모든 돈이 없어지면 친구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얘기할지 걱정한단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감정적으로 필사적이고 신경질적이다. 겉으로는 부자이고 돈은 더 많아도 말이다. 그럼 가난한 사람이 더 행복한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 나는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 아버지가 대답했다. 돈을 피하는 것은 돈에 얽매이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신호이기라도 하듯 마을의 한 거지가 우리 테이블을 지나 큰 쓰레기통에 멈춘 후 그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우리 세 사람은 주의 깊게 그 사람을 지켜보았다. 어쩌면 그 거지는 아까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부자아버지는 지갑에서 1달러를 꺼내 늙은 거지에게 손짓을 했다. 돈을 본 거지가 즉시 우리에게 다가와 지폐를 받은 후 부자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감사해했다. 그 사람은 갑작스런 행운에 입이 벌어진 채 급히 떠나갔다. 나는 그동안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말은 그렇게 해도 그들은 하루에 8시간 동안 일에 매달려 살지. 그것은 진실을 거부하는 거다. 그들이 돈에 관심이 없다면 왜 일을 하겠니? 그런 사고방식은 돈을 쌓아두는 사람보다 더 잘못된 것일지 모른다. 그곳에 앉아 부자아버지의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진짜 아버지가 수도 없이 했던 그 말을 떠올렸다. 나는 돈에는 관심이 없다. 나의 진짜 아버지는 종종 그렇게 얘기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했다. 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물었다. 두려움과 욕망의 흔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돈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지. 그건 시간 낭비가 될 뿐이지.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감정은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를 진짜로 만드는 거야. 감정이란 말은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돼. 그리고 마음과 감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해야 해.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휴, 마이크가 말했다. 방금 내가 한 말에 신경 쓰지 말 거라. 앞으로 때가 되면 이해가 될 테니까. 다만 감정에 반응하지 말고 그것을 관찰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 이성적 사고를 대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해. 우리의 감정은 우리 감정이야.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예를 들면 어쩐 것이 있는데요. 내가 물었다. 그래, 예를 들어보자.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직장을 구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되게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에서 나오지. 돈이 떨어진다는 두려움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 하지만 사람들이 대금 청구서를 처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71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재테크 투자연구소 제공. 감사합니다.